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열어보면 전부 30만 전자 간다고 난리인데 막상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2월부터 그냥 계속 팔고 있거든요.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상반된 신호들 사이에서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저희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채널의 역할이죠. 오늘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짜 모습은 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제 20년 경험을 전부 녹여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요. 일단 우리 시장이라는 이 좁은 우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숲 전체를 봐야죠. 지금 돌아가는 판의 핵심,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의 심장,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하, 이거 뭐 시장에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엔 사실 꽤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 주가야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산업의 거대한 물결, 이 펀더멘털의 방향성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스를 수 없는 순풍인 셈이니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3%가 뛰었습니다. 이게 그냥 서버 좀 늘었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성능 좋은 메모리, 그리고 FCBGA 같은 최첨단 기판을 요구하거든요. 말 그대로 한국의 핵심 부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성장이 곧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AI가 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였다면요. 이제부턴 공부한 걸로 실전 문제를 푸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추론 단계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최근에 젠슨 황 CEO가 메모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한 게 절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추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AI의 파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그 열쇠는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 그 행간을 제대로 읽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정말 제각각이죠. 키움증권은 21만 원을 보는데 SK증권은 무려 30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걸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직 뭔가 불확실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정반대의 신호입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증거죠.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똑같아진다는 건 시장에 더 이상 나올 깜짝 실적, 즉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너무 뻔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승의 끝물 신호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의견이 갈린다는 건요, 전문가들조차 이 성장의 천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 파괴력을 감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주가가 뭐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하니까 이 숫자 자체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 5만 원 하던 주식을 어떻게 지금 사?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이건 마치 별로 필요도 없는 옷을 80% 할인한다고 덥석 사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후자에 가깝죠. 우리가 늘 받고 싶어 하던 명품 같은 겁니다. 가격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AI 시대의 석유가 되어버린 그 본질적인 가치, 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익에 걸맞은 대접을 이제야 막 받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을 찜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의문이 남아있죠. 바로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파는 건데? 이 부분입니다. 이 논리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황이 한눈에 보이죠.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외국인은 죽어라 팔고 있고 그 엄청난 물량을 우리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매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ETF는 규정상 한 종목 비중이 25%를 넘어가면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도 기계적으로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또 퀀트 펀드들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격이나 지표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버리죠. 이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AI가 불러온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는 나무에만 집중하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기술적인 매물이 나올 때가 좋은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반도체 호황이라는 훈풍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주변 산업으로 온기를 퍼뜨리죠. 하지만 제가 20년간 시장을 지켜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더라고요. 자, MLCC 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진짜 수혜주는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고사양 제품을 납품하는 삼성전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그런데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도 덩달아 막 급등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테마성 투자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펀더멘털 연결고리는 약한데 그냥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같이 오르는 현상. 바람 불 땐 같이 붕 뜨지만 바람이 딱 멎으면 가장 먼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나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 때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주식을 사서 물리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산업의 심장, 즉 대장주에 물리라는 겁니다. 삼성전기처럼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대장주는요, 조정을 좀 받더라도 결국 실적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에 잠깐 기댔던 종목은 한번 바람이 빠지면 다시는 그 가격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분석은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죠.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이클을 겪으면서 실제로 시장에 대응할 때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첫째, 절대로 목표가를 미리 정하지 마세요. 25만 원 되면 팔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률은 스스로 만든 유리천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이 상승의 끝을 모르는 장에서는요, 겸허하게 추세를 따라가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의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 거대한 파티에 슬슬 조정이 찾아온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 조절, 즉 리밸런싱입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막 70%, 80%가 됐다고 해서 흥분해서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초과된 10%, 20%만 기계적으로 덜어내서 아직 오르지 않은 다른 저평가 자산으로 옮겨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는 가장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방법이죠. 앞으로의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죠. 2026년 3월까지는 큰 변수 없이 지금의 상승 추세를 즐기시면 됩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단단하니까요. 진짜 시험 때는 4월 초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치는 영업이익 40조 원 언저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를 압도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주가의 다음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모두가 이 숫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메모리 수요는 과거처럼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던 사이클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사이클의 정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파도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남느냐 하는 대응의 영역이죠. 오늘 저의 20년 경험에서 나온 분석이 여러분이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